올리브영 온라인몰 기준으로 인기 제품들을 추려봤고요. 그럼 이건 절대 안 골랐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클럽 미즈라미체 한재현 원장입니다. 요즘 피부과 내원하시는 고객님들 중에 저희는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올리브영에서 꼭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10명 중에 한 3, 4분 정도는 계세요. 그래서 올리브영 온라인몰 기준으로 인기 제품들을 저희가 한번 추려봤고요. 그게 과연 이제 추천할 만한 제품인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몰 1등, 2등, 3등 제품을 준비했고요. 네,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렌징 폼을 고를 때는 일단은 저는 pH를 좀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pH는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성인지 나타내는 수치고, 실은 중성이고 그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이에요. 우리 피부는 보통 이제 pH 4.5에서 5.5의 약산성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와 맞는 pH가 자극이 적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약산성 클렌징을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세정력은 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요즘엔 좀 기술이 좋아져서 또 세정력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pH를 보고 클렌저를 선택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추천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이게 1등 제품인데 비플레잉 녹두 약산성 클렌징 폼이고요. pH 6의 약산성 제품으로 건성 피부나 민건성 피부에 추천을 드립니다.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초록색으로 녹두 추출물, 녹두 가루 함유된 촉촉한 데일리 클렌저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들 완료해서 안전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천연 성분이고 녹두 자체는, 그리고 녹두에 포함된 어떤 사포닌 성분이 묵은 각질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고 피부를 진정시켜서 트러블 완화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모공 피지 관리에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지성 피부에도 좋겠죠. 범용성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지성 피부라든지 민감한 피부라든지 건성 피부라든지 대부분의 피부 타입이 사용하기에 좋은 클렌저이기 때문에 1등을 하지 않나. 열어보면 되게 요만해. 그래가지고 여행 갈 때 좋겠네요. 이건 그냥 가볍게. 여행을 근데 못 가. 이번에 휴가 못 가지만 어디 요즘에 휴가철이잖아요. 이런 갖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범용성 좋은 클렌저. 두 번째, 라곰 셀럽 마이크로 폼 클렌저고요. 라곰이 어디 무슨 말인데 이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적당한 이런 얘기인데 어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스웨덴인가? 북유럽 어디였는데 무슨 노르웨이인가? 라곰 적당한, 알맞은, 딱 들어맞는. 이 클렌저는 이제 저희가 pH 낮은 게 좋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제품이죠. 약 알칼리성. pH가 높을수록 지방을 잘 녹이거든요. 그래서 피지가 많고 유분기가 많은 피부는 좋아요. 단점은 우리 피부를 이제 피지가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지방이라든지 피지가 사라지면서 피부가 이제 건조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글리세린이라든지 또 다른 성분들을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그 당김을 좀 줄여준 제품이죠. 그리고 이제 보습도 좀 도와주고, 근데 다만 이제 향료나 오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요. 좀 민감한 피부는 특히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성 피부라든지 민감한 피부는 저는 요거는 추천 안 드리고, 내가 좀 피지가 많고 번들거림이 심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잘 맞을 수 있어요. 다음은 아누아 어성초 코세틱. 이거 자막으로 할까요? 아누아 어성초 코세틱. 일단은 어성초 들어있고 좀 천연 제품들을 넣어서 자극을 덜 주면서 효과를 높이는 그런 클렌징 폼 같고요. 양, 모밀꽃, 잎, 줄기수, 코세틴, 살리실릭 액시드를 담고 있는데 살리실릭 액시드가 저는 주요 성분인 것 같고요. 살리실릭 액시드는 피부 표면에 각질과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서 전반적인 피지나 각질 관리에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그리고 양모밀은 항균, 항염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피부 트러블이나 잡티 같은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여드름성 그리고 민감성 피부에 추천을 드립니다.
원장님이라면 여기서 어떤 걸 제일 쓰실 것 같으세요? 한번 요거 써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좋다가 아니라 지금 내 피부 상태에 맞는 거를 이제 사용하고 싶은 거죠. 이 트러블이 원래 안 나거든요, 제가. 근데 나요. 근데 화장품 잘 바꿨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원래는 유기자차를 썼었는데 세일해가지고 무기자차 선크림 사서 바르고 있는데 좀 뭐 이렇게 씻어도 잘 안 씻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무기자차는 더 그래요. 이제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클렌징을 썼을 때 좀 개운하게 잘 씻기고 잘 씻었다 그런 느낌을 한번 받고 싶어서 일단은 이거에 호기심을 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 이건 절대 안 골랐을 거예요. 그럼 뭐? 그러면 저는 녹두 이거 골랐을 거예요. 9000ppm이 여기에 녹두가루가 들어있고 녹두 추출물이 3300ppm 들어있다는 거는 한 0.9%. 그러면 이런 제품에서 0.9%면 꽤 많이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센스 세럼 앰플 제품입니다. 뭐 스킨, 에센스, 세럼 앰플 뭐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차이점을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제형의 농도 차이, 농축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도의 차이라는 거는 지속력의 차이거든요. 점성이 높을수록 더 고농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에 머물고 작용하는 시간도 더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킨은 우리가 바르면 다 날아가잖아요. 스킨은 피부결 정돈하고 바로 이제 수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보습제를 발라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이런 제품들은 스킨보다는 점성이 높아서 머무는 정도에 따라서 좋은 효과들을 발현을 한다.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이제 자신 무게의 최대 이제 1000배 정도 되는 물을 끌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습제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함께 피부 구조를 유지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분자량에 따른 효과 차이는 있는데 저분자가 이제 분자 크기가 당연히 작아서 흡수가 빠르고 속건조 케어에 유리합니다. 되게 이게 제형이 가벼워요. 산뜻해요. 너무 막 남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오래 남아있고 막 끈적하고 이런 거 싫은데 이거 남자분들도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도 별로 없고 괜찮습니다. 지성, 복합성 피부에 추천을 드리고요. 건성 피부에는 다소 이제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조하신 분들은 이제 다른 제품을 병행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흔적 리페어 세럼. 우리가 이제 다이소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했던 좋은 성분들 많이 들어있네요.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시카 성분 뭐 이런 거 들어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로 미백 기능성까지 갖춘 제품이고요. 민감성 트러블 피부에도 좋을 것 같고 피부 장벽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전 거보다는 좀 제형이 묽습니다. 아니에요. 비슷해요. 제형은 비슷합니다. 뭐 전형적인 기준이 나눠져 있진 않은데 세럼은 남자분들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여성분들도 지성 피부들은 세럼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이고요. 레티놀 500IU가 들어있어서 그 레티놀 입문 케어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주요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아데노신, 피부 구조를 재구성하고 모공을 수축하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카, 우리 늘 얘기했죠. 피부 재생,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트러블, 흔적, 모공, 각질 관리 필요한 복합성 피부에 추천을 드리는 제품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레티놀은 이제 햇볕에 조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받으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밤에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뭔가 산뜻하게 싹 흡수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세럼과 앰플의 한 중간 정도, 샘플 그 정도로 생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형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너무 건성도 아니고 너무 지성도 아닌 분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거는 좀 사용은 해볼 수 있다. 근데 바르고 나니까 좀 흡수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뽑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좀 건조하신 분들, 건성 피부에도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저도 이게 좋아요.
크림은 로션보다 높은 유분 비율로 피부의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 건조함이나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제형의 기능을 가진 크림들이 많아서 잘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좋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렌 수분크림입니다. 이것은 스쿠알라 15만 ppm이 함유되어 있고요. 스쿠알라는 가볍고 흡수가 빠르고요. 보습력이 우수한 장점이 있고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 또 베타인과 판테놀은 진정과 장벽 보조, 아데노신은 주름 개선, 이런 기능성을 제공하는 화장품입니다. 이것도 30ml 추가 증정되고, 왜 좋은지 알 것 같아요. 수분감이 확 올라오는 게 느낌이 좋네요. 이게 무향. 그래서 특별하게 향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민감하고 좀 건조한 피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보자마자 이거는 가지고 가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쿠알렌이 15만 ppm 정도 들어있으면 한 15% 정도 이 제품에 함유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기능성인 측면도 보장이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건조한 분들도 잘 쓸 수 있고 그렇게 유분기나 이런 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건 다 두루두루 그냥 복합성 피부, 잘 모를 때는 그냥 이런 제품들 사용하면 좋은데 이게 좀 그런 데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분이 갇혀 있어요, 여기. 이건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딩 크림 가나디 콜라보. 가나디는 뭐야? 이거 핫해요? 이거? 나는 왜 모르지? 가나디는 작가 짤쓸 사람이 만든 하얀색 강아지 캐릭터로 강아지를 귀엽게 부르는 발음에서 이름이 유래. 처음 들었어, 태어나서. 5가지 고, 중,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피부 층층이 촘촘하게 수분을 충전해준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알란토인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도 공급하고 피부 세포 재생도 촉진해서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좀 민감하신 피부들, 그다음에 여드름성 피부들의 피부 완화에 유리한 성분이거든요. 근데 좀 아쉬워요. 뭔가 이게 수분 크림은 맞아요. 근데 이거 너무 밀착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여드름 피부에는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피부가 대부분 이제 좀 지성이 많아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렇게 약간 끈적이는 제형보다는 이렇게 가벼운 제품들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것도 향은 없고, 향 없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근데 저 지금 아직도 바르고 있는데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피부 이게 손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히알루론산이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이렇게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느끼는 거는 약간 이제 피부에 잘 침투가 안 되는 고분자 히알루론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흡수될 것들은 흡수되고, 이제 겉에도 한번 더 수분 장벽을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이제 흡수가 됐는데, 흡수됐을 때 느낌은 이거보다는 좀 더 산뜻하고, 오히려 이제 흡수됐을 때는 느낌이 좋아요. 저는 이제 안 써봐가지고 이거를 기피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선입견으로 좀 보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음 제품은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이고요. 이건 제가 한번 제품을 발라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스패츌러로 떠서 쓰는 제품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는 제가 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 아내도 쓰는 거 보면은 이게 손가락으로 본인은 이제 살짝 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막 균이 묻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생 문제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좋아요. 발림성은 되게 좋아요. 뭔가 너무 묽지도 않고 겉도는 느낌도 그렇게 많이 없고, 좋아요. 좋다. 이게 진정한 약간 수분 크림 딱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산뜻한 무슨 향이 나긴 하는데,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여기에는 그 나이아신아마이드, 그 다음에 시카, 판테놀 이런 것들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시카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에 도움을 주는 핵심 시카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서 그런 것들이 효과를 만들어준다. 24시간 내에 수확해서
신선한 병풀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진정, 그 다음에 피부 장벽도 좀 재생해주고 뭐 염증을 좀 완화해주고 그런 데 초점을 맞춘 크림인 것 같습니다. 폴리메틸실세스퀴옥세인, 이게 이제 파우더 성분이거든요. 약간 마무리는 이제 뽀송하게 좀 만들어 주려고 이 성분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우리 피부에 좋은 역할을 하는 성분이면 모르겠는데 제 영상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일부러 화학적인 성분을 투여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우려는 되거든요. 너무 번들거리거나 뭐 이런 거 싫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크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은 조합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근데 저는 제 피부 타입을 좀 아는데 저는 건성이라기보다는 좀 지성 쪽에 가까워요. 리뷰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걸 써보고 싶었어요. 이 제품을. 이거는 이제 pH가 좀 높긴 한데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지성 피부로 인한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일단 요걸 골랐고, 저는 세럼은 요거 고르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산뜻하게 쓰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이거 고르고, 당연히 이제 마지막은 고민 안 하고 크림 이거 굉장히 전 좋은 것 같아요. 15만 ppm은 제가 화장품에서 보지 못한 수치. 굉장히 이건 좀 뭔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어요. 그냥 모든 여기 오늘 제품 통틀어서 사라고 하면 이거. 제가 생각할 때 뭐 이거를 좋다 나쁘다 가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나한테 맞는 화장품이 제일 좋은 화장품이거든요. 각 제품의 포인트랑 추천 피부 타입을 참고해서 본인 피부 컨디션에 맞춰서 클렌저를 고르고, 세럼과 크림은 보습, 뭐 진정, 미백, 레티놀 등 필요한 기능에 맞게 레이어를 구성해서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의견이나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시슬리나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맑고 건강한 피부가 되자. 안녕. 이거는 약산성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전. 왜 인기가 있는지 궁금한 거죠. 15%의 농도가 들어있는 스쿠알라는 과연 내 피부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근데 세럼은 좀 잘 안 쓰긴 하죠. 남자들은 사실은 올인원 많이 쓰잖아요. 이런 세럼도 한번 써보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제가 한번 한 달 뒤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트러블 나도 이거 한 달 정도 다 써보겠습니다. 막 얼굴 붉어지고 막 다 뒤집어져도